여러분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강하게 믿고 계신다면 지금 누군가는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광고를 보고 상품을 선택한다고 믿는데 사실 그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의 기획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방송은 세계의 육자, 이번 시리즈에서는 선동의 시리즈 편을 준비했습니다. 조작의 아버지 에드워드 버네이스입니다. 에드워드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선동적인 이론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이미 20세기 초에 주요 창립 규칙을 이론화한 현대 홍보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현대 정치, PR, 이미지 전략, 이 모든 조작의 시작점에는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세계의 욕자 선동의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조작의 아버지 에드워드 버네이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였죠. 그는 삼촌의 이 정신 분석학을 광고에 활용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사람은 이성보다 무의식으로 움직인다.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그는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1929년 그 당시에 여성들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금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에드워드는 그 금기를 자유라는 단어로 뒤집었습니다. 자유의 횃불 캠페인. 이 여성들이 거리에서 이 담배를 피우면서 걷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요, 언론에 퍼뜨렸죠.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늘 자유에 대한 그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은 담배를 하나의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성 흡연율의 폭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담배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그리고 새로운 마켓 개척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자유라는 단어 하나가 수백만 여성들의 행동을 바꿔버리는 대사건이 됐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에드워드는 미국 전쟁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반독일 감정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만스러운 독일인이라는 이미지를 아주 끊임없이 반복하고요, 공포를 통해서 전쟁 참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그 후에 그는 그 광고 분야에서 과학적 PR을 주장하면서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계란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에드워드는 뉴욕의 한 의사한테 아주 이 무거운 아침 식사가 건강에 더 좋다, 이런 의견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 편지는 5,000명의 의사한테 발송이 됐고요. 그중에 4,500명이 동의하는 그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강한 아침 식사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캠페인에 활용했죠. 자, 이 캠페인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의학적인 권위와 언론을 활용한 과학적 PR 전략의 이 전형으로 지금까지 평가가 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들의 이미지까지 다듬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접근 방식은 주로 대중의 감정과 인식을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연예인과의 교류를 통한 이미지 개선이었습니다. 1924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는 무뚝뚝하고 비호감적인 이미지로 이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버네이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34명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대통령과 아침 식사를 주선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고요.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강화하죠. 1929년 토마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 50주년을 기념하는 라이트 골든 주빌리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대통령 허버트 후보와 헨리 포드 등 정말 유명 인사를 초청하죠. 이 행사는 대통령의 지도력과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죠. 대중은 생각하지 않는다. 잘 기획된 이미지를 느낄 뿐이다. 자, 이 말은 정치인은 진실보다 이미지로 대중한테 선택이 되고 그 이미지는 이미 누군가 설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이 조작은요, 단순하고 얕은 심리를 이용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설계했다고 보는데요. 그가 사용한 4가지 핵심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이 프레임에 갇혀서 많은 선택을 하는지 말이죠. 에드워드는 이 대중은 사실보다 분노, 공포, 희망에 반응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인은 야만인이다라는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공포와 분노를 자극했고요. 결과적으로 전쟁 참여 여론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를 보시면은 오늘날 선거 광고에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감성어는 사실 논리보다 불안감으로 유권자를 움직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인데요. 전문가가 말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대중들한테 사실 여부보다 누가 말했는가가 더 중요하죠. 에드워드는 의사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베이컨과 계란을 건강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의사 4,500명이 권장하는 아침 식사, 이런 타이틀로 사람들은 이 제품이 아니라 의사의 권위를 소비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서는 이 정치인 캠프에서 경제석학, 국방 전문가, 전직 판사,
이런 이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인데요. 익숙해지면 진실처럼 느껴지죠. 사람은 이 반복적인 문장을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슬로건과 이 짧은 문장이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들 요즘은 쇼츠 형태의 영상으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는 홍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 그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담배 캠페인에서 자유의 횃불이라는 슬로건을 반복하면서 흡연이 마치 여성들한테 해방의 상징처럼 느껴지도록 설계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죠. 요즘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 슬로건으로 두 번째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근거와 수치를 제시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론은 반복은요, 곧 집단 인식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단어의 이미지화인데요. 단어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을 담습니다. 자유, 건강, 안전이라는 이 단어는 그 순간부터 현실의 의미를 떠나서 감정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것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은 흡연은 자유와 해방을 마치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고지방 아침 식사는 건강을 유지한다.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감정 이입이 가능한 이미지로 전환된 거죠. 자, 여러분들 현대에서도 이런 조작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나 정의롭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한테 유리한 기준을 공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익이라는 말, 이 말도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한쪽 진영의 이익을 포장할 때 자주 쓰이죠. 단어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그 단어에서 느끼는 감정은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자, 에드워드가 사용한 이 모든 전략들은요, 오늘날 선거 캠프, 기업 마케팅, 언론 프레임의 설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는 여전히 그가 설계한 이 툴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방송을 지금 들으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속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자고 했을 뿐이었죠. 여러분들 오늘날 정치라는 거는요, 정보를 다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오늘날의 정치는 누가 더 강하게, 더 정교하게 대중의 감정을 설계하느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모든 일상에 대해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선택의 배경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획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분노는 정말 여러분들의 사유를 통해서 느낀 분노일까요? 진실보다 더 무서운 건 진짜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그런 세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감정이 아닌 지성으로, 그리고 자극이 아닌 사유로 선동과 조작의 프레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조작되지 않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 이 세계 유혹자 선동의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조작의 창시자 에드워드 버네이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